안녕하세요. 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7회차 EPL과 리그1으로 구성된 이번 67회차인데요. 저희가 일정상 불가피하게 여기가 승부처 녹화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다시 테린 양, 프린 양과 함께 여기가 승부처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 이번 회차는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브랜트포드는 팀 내 최다 득점자 이 아이반 토니가 배팅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축구 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브랜트포드는 이 빅찬스 창출은 리그 3위에 빛나는데 결정력 부족으로 이 빅찬스 미스 2위를 거두고 있는 기이한 팀이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주요 득점원인 토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토트넘은 평소 구상했던 이 베스트 11으로 경기에 나서기가 힘듭니다. 이 벤타쿠르는 징계로 결장이 확정됐고 올리버 스킵은 이 발열 증세로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결승까지 소화한 이 로메로와 요리스에게는 휴식이 부여될 것이라고 이 콘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혔죠. 월드컵에서 좋은 폼을 보였던 히살리송 역시 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세세뇽 역시 부상 복귀한 직후라서 출전이 불분명합니다. 이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패배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브랜트포드가 역습과 세트피스로 허용한 골이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이 세트피스 패턴이 다채롭고 역습이 강한 토트넘과 상성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은 콜셉스키와 맷 도어티는 지난 친선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전 자원인 요리스, 로메로, 벤타쿠르가 빠지는 것은 토트넘에게 좀 치명적이겠죠. 브랜트포드가 효과적인 롱볼 전개를 통해서 공중볼에 약한 다이어를 노린다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번 토니의 상황 그리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전력을 고려해봤을 때 토트넘이 원정에서 힘겹게 승리 혹은 무승부를 거둘 거로 예상이 되네요. 브랜트포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풀럼의 경기죠. 크리스탈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패배를 거두면서 기분 좋지 않은 채로 이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너져버린 이 공수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가 후반기 성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다양한 이선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확실한 팀의 베스트 11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역시 어떤 식으로 팀을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바뀔 예정으로 보여지네요. 플럼은 지난 전반기 막판 팀의 핵심인 미트로비치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부침을 겪었죠. 하지만 미트로비치는 회복 이후 이 월드컵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였고 이외에도 미국 듀오인 이팀 림과 안토닌 로빈슨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미국의 16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돌아온 윌리안 역시 전반기 막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죠.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풀럼의 핵심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월드컵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풀럼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전반기에 강팀을 상대로는 좀 끈끈하게 버티는 이런 축구를 보여줬는데 약팀을 상대로는 쉽게 결과를 내주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풀럼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크리스탈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울버햄프의 경기인데요. 에버튼은 리그컵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휴식을 더 취하고 있죠. 감독 교체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아직까지는 램파드가 감독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친선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를 2대0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등의 여지가 좀 희미해 보입니다. 이 칼버트 로인과 고프리가 울버햄튼전에서 부상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며 이 제임스 가너, 타운젠드는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울브스는 리그컵 16강에서 이 질링검을 만나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로페테기의 첫 승을 신고했죠. 로페테기 감독은 4-3-3에 풀백을 높은 위치까지 올려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로페테기의 전술에 울버햄튼은 이렇다 할 최전방 자원 없이 이선 자원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죠.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이 4부 리그 팀 상대로 이렇다 할 공격적인 찬스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이 로페테기는 아직까지 공격진 조합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 혹은 패배, 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이는데요. 최근 전적으로는 3승 3패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이 홈경기 2점 그리고 고프리와 칼버트 위레인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에버튼에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울버햄튼의 이 로페테기 감독의 첫 리그 경기인 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한 울브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높죠.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레스터는 최근 있었던 리그컵에서 MK 돈스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 거두며 이 전반기 막판 좋았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제임스 저스틴이 전반기 막판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이 히카르도 페레이라 역시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바우투파스 영입 이후에 나아진 수비진이 클린시트 경기를 지켜냈죠.
특히 좌측에서 이 루크 토마스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이 가장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이 주전 미드필더인 뉴스버리올이 약간의 부상을 당했기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뉴캐슬 역시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본머스를 리그컵에서 만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전반기 보여주었던 엄청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진의 부상인데요. 이 생막시맹이 오랜만에 출전하면서 부상 복귀전을 가져왔는데 다시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이 거금을 주고 영입한 이 이상 역시 아직까지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 메잘라들의 활약 역시 애매한 상황인지라 겨울에 영입을 추가로 더 진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후방 조직력으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후방에서의 조직력이 상당히 강화된 레스터의 수비진을 뉴캐슬이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캐슬 역시 이 후방 라인이 안정적인 만큼 레스터의 공격 역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프와 브라이턴의 경기인데요. 소트는 리그컵에서 링컨타운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신인 감독인 이 네이션 존스의 3백은 불안한 점들을 계속 노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전방 마무리 퀄리티가 매우 아쉬운 소튼입니다. 애덤스가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애덤스를 제외한다면 팀의 득점을 기록할 자원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죠. 브라이튼은 리그컵에서 찰튼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죠. 사우스햄튼과 마찬가지로 최전방의 결정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늦게 돌아온 이 맥 알리스터의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최상의 중원 조합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죠. 상대팀이 내려앉아 있으면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브라이튼인데, 사우스햄튼이 수비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브라이튼에게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요소죠.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두 팀 모두 마무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 브라이튼과 사우스햄튼은 거의 대등한 결과를 내고 있었죠. 소트는 결국 브라이튼을 상대로 세트피스와 롱볼을 통해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브라이튼이 이 점에 약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만 소튼의 팀 성향이 라인을 올리는 만큼 브라이튼이 이 점을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죠. 사우스햄튼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스턴과 리버풀의 경기죠. 에스턴 빌라는 리그컵에서 떨어졌기에 아직까지 공식전을 치르진 않고 있는데, 다만 에메리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긴 휴식 기간은 감독의 새로운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셈이죠. 디에고 카를로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카마라가 부상해서 복귀했기에 중원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드컵에서 야신상을 받고 온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휴식을 부여받을 것이기에 이 백업 키퍼인 올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에스턴 빌라에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3대2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후반기를 시작을 했죠. 조타와 디아스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여전히 공격진 조합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체인벌린이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돌아온다면 이제 수비진 역시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누네스가 다시 득점 시동을 걸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경기는 에스턴의 무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이 끈끈한 수비 이후 빠른 역습을 지향하는 에메리 강팀 상대 특성상 리버풀이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초반 경기를 잘 풀어낸다면 오히려 에스턴의 주전 골키퍼가 없는 만큼 리버풀이 대승을 거둘 수도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에스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아스널은 유벤투스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프리시즌 기간 내내 좋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스널의 문제점은 부상 선수가 꽤 많다는 점이에요. 제수스, 토미야스, 진첸코, 넬슨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 제수스의 부상 이탈로 대신 출전하게 될 은케티아가 이 제수스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죠. 제수스가 최근 득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에 은케티아가 얼마나 경기 내 그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아스날의 박싱데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실망스러운 순위로 전반기를 마쳤죠. 근데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카마카와 안토니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진에도 부상이 많아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도슨 등의 선수가 출전이 예상되는데 출전 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수비를 우선시하며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인데, 아스날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아스날은 웨스트햄 상대로 최근 홈에서 7년 동안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죠. 물론 제수스의 공백이 크지만 전반기에 보여준 퍼포먼스를 아스날이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어렵지 않게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경기입니다. 아스날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첼시와 본머스의 경기죠. 월드컵 시작 전 첼시는 잠깐 흔들리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 최근 친선 경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팀의 유스 선수들이었고 빌라 선수들은 주전 자원들이었기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리스 제임스, 마운트, 케파, 아스필리쿠에타, 치렐, 포파나 그리고 친선전에서 큰 부상을 당한 브로야도 출전이 불가능하죠. 본머스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리그컵에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뉴캐슬에게 무기력한 0대1 패배를 당했죠.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 중인 이 테버니어와 주전 미드필더 이 레르마 등 여러 선수들이 출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첼시를 상대로 고전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점유를 내주는 축구를 구사하는 본머스는 점유를 바탕으로 전개를 하는 첼시의 공격을 막고 역습을 통해 골을 노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 주전들이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죠. 이번 경기 첼시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지난 친선 경기에서 첼시는 유스 선수들을 내보냈지만 이번 경기엔 월드컵을 치르고 복귀한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첼시라고 하지만 친선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첼시 유스 허친슨의 출전 여부도 기대가 되죠. 첼시가 홈에서 무난하게 본머스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아작시오와 앙제의 경기죠. 아작시오는 시즌 초반 부진하면서 최하위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8경기 3승 2무를 기록하며 폼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 벨라일리가 10월 자유계약으로 팀에 합류한 후 팀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 이드리시와 아코 이 두 명에게 집중되던 공격 부담이 벨라일리 존재로 인해 분담되는 만큼 팀 득점원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앙제는 최근 7연패를 기록하면서 폼이 매우 좋지 않았죠. 다른 강등권 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득점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며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클린시트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고 부팔 등 한 선수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이 선수들이 부진하면 팀도 같이 무너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휴식기 기간에 휴식 기간에 치른 경기들에서도 수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이번 경기는 아작시오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요. 아작시오는 비슷한 순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앙제의 폼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홈팀 아작시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AC 아작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투라와 낭트의 경기인데요. 투라는 리그에서 단 3승만을 거두며 13위에 처져 있죠. 특히 9월 18일 클라르몽전 이후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15개 31실점을 허용한 이 수비에 큰 약점이 있죠. 게다가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마발데가 퇴장 징계를 결정하고 에이스로 활약하던 이 플로리안 타르디우는 아직까지 뒤꿈치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만큼 분명한 전력 약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낭트는 이번 시즌 리그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면 강등권과 승점이 같은 15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쿼드가 그리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를 병행했던 것이 치명타로 작용을 했죠. 그래도 10월 중순부터는 폼을 끌어올리면서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도 진출을 했고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흐름이 좋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 루도빅 블라스와 중앙 수비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장하는 이 안드레이 지로토의 폼이 매우 좋은 것이 큰 힘이 됐죠. 휴식 기간에 전반기 막판 보였던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면 후반기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팀이죠. 이 경기는 투라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이 최근 폼이 낭트가 훨씬 좋고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낭트가 5승 1패로 앞서고 있죠.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트루아가 주요 선수 2명이 결정하는 만큼 낭트는 별 변수가 없습니다. 전통의 강호 낭트가 폼이 좋지 않은 트루아를 상대로 앞서갈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트루아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오세르와 모나코의 경기인데요. 승격팀 오세르는 17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죠. 15경기 31실점, 이 빈약한 수비와 함께 득점은 14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은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죠.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이 은바의 니앙이 부진한 것이 큰 타격입니다. 게다가 수비 역시 좀 상황이 안 좋죠.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가 단 2경기고 5실점 경기도 2번이나 있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 모두의 문제를 겪고 있기에 이 10월 달에 새로 부임한 이 펠리시에 감독이 휴식기 동안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모나코는 승점 27점으로 6위죠. 수비 조직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15경기에서 29골을 터뜨린 이 화끈한 공격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엠볼로, 이 벤 예데르 같은 발 빠른 공격진들은
유스프 포파나 골로빈 같은 자원들이 잘 지원해주면서 공격력에는 확실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공격으로 나서다 보니 중간에 공이 끊긴다면 큰 위기에 빠지고 이 PK를 포함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벌써 8골이나 실점한 이 수비 집중력이 약점이죠. 또한 프랑스 대표팀으로 결승까지 함께했던 미드필더 유스프 포파나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전력 약화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오셀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모나코가 워낙 공격력이 강한 반면 오셀의 수비 조직력은 너무 약하죠. 포파나가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세르가 공격력 역시 좋지 않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세르의 펠리시에 감독이 휴식기에 자신의 색깔을 잘 입혀왔다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결과는 오세르의 패가 예상이 됩니다. 12번째 경기는 클레르몽과 릴의 경기인데요. 클레르몽은 현재 리그 10위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겨우 탈출한 클레르몽은 이번 시즌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10월 17일 이후로 승리가 없고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또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다는 점은 좀 불안 요소죠. 불행 중 다행이라는 점은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배를 기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전방에 키가 큰 안드리치 선수를 배치하면서 공중볼 경합을 시켜 세컨볼을 통한 이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들이 자주 보여주고 있죠. 릴은 현재 리그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휴식기에도 리옹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나폴리를 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측면 공격 라인을 잘 이용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릴이 왼쪽 윙어 반바 선수가 이번 경기 징계로 나설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클레르몽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폰세카 감독은 전력상 우위를 가지는 경기에서는 승점을 잘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 측면 공격의 부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고 또 클레르몽이 매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초반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클레르몽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브레스트와 리옹의 경기죠. 브레스트는 현재 16위를 기록하며 강등권이죠. 공격에 문제가 많지만 수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리그 15경기 중 클린시트가 한 차례뿐이 없고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볼을 뺏기는 경우도 많죠.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 결정력 문제가 심각하고 PK골이 팀 득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옹은 현재 8위죠. 10월에 로랑 블랑 감독으로 교체되면서 팀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 휴식기에만 무려 5경기를 친선 경기를 가지면서 빠르게 팀을 새롭게 조직하고 있죠. 이번 시즌 리옹의 가장 큰 단점은 원정 경기에서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원정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그 1승이 블랑 감독 부임 후라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레스트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기는 리옹이 주도하는 경기로 예상이 되지만 리옹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좀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브레스트의 공수 모든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번 경기에 충분히 리옹이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패 예상합니다. 브레스트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죠. PSG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월드컵 일정을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이 갈티에는 월드컵 기간 동안 2번의 친선 경기에서 포백으로 플레이를 했죠. 음바페, 네이마르가 복귀했지만 음바페도 결승전까지 치렀던 만큼 벤치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죠. 친선 경기에서 꾸준히 선발로 출전한 이 에키티케와 가르비가 네이마르와 함께 합을 맞춰 선발 출전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리그 5경기 3무 2패입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월드컵 휴식 기간이 그나마 그들에게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건 분명하죠. 선수들을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여실히 놓치는 점이 최대의 단점이자 불안 요소인 스트라스부르는 이 수비 집중력을 이번 휴식기에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강등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는 PSG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의 수비 불안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파리 대부분의 공격진들이 백업 선수들로 나올 때 좀 답답한 경기력을 펼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파리 홈에서 스트라스부르가 승점을 딸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예, PSG의 승 예상합니다. 67회차 마지막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무패,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의 패, 세 번째 경기 에버튼의 승패, 네 번째 경기 레스터의 무, 다섯 번째 경기 소튼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 에스턴의 무패, 일곱 번째 경기 아스널의 승, 여덟 번째 경기 첼시의 승, 아홉 번째 경기는 아작시오의 승, 열 번째 경기 트루아의 패, 11번째 경기 오세르의 패, 12번째 경기 클레르몽의 무패, 13번째 경기 브레스트의 무패, 14번째 경기는 PSG의 승. 이상으로 저희는 67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다시 여기가 승부처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